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3월 12일쯤에 토스 시험을 봤는데 그때가 이제 한창 공채 시즌이고 그랬는데 이제 기업에서 토스 시험 점수를, 스피킹 점수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는 데가 있어서 좀 급하게 시험을 쳤어요. 왜냐하면 점수가 그 전에 나와야 되니까 원서 접수 전에. 그래서 좀 급하게 쳤는데 시험 접수를 하고 거의 이틀 정도 만에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시험 점수가 좀 이틀 만에 본 거 치고는 괜찮게 나와서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보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모두가 알다시피 스피킹 시험에는 오픽과 토스가 있는데 토스는 템플릿을 적용할 수 있고 오픽은 좀 프리토킹식의 시험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오픽을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템플릿을 외워서 빨리 보자 이런 마인드로 일단 토스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토스 시험을 본 지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좀 까먹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좀 써봤거든요. 제가 공유해드릴 내용을. 근데 이제 토스 시험비가 거의 8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엄청 빨리 끝나요, 시험이. 오리엔테이션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 같고 실제 시험은 10분? 왜냐면 답을 되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니까 준비 시간도 짧고 답변하는 시간도 짧으니까 되게 엄청 빨리 끝나는 시험이에요. 저는 토스 시험을 볼 때 일단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책 같은 건 사지 않았고 요즘 유튜브에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많은 추천이 있는 제이크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파트 1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선생님들이 모두 강세를 조심하라고 하세요. 그 억양. 근데 그 억양들을 신경 써야 될 발음, 그 단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만약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똑같은 문장을 동시에 모든 수험생들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엄청 정신이 없어요. 울려서 들리고 내 말이. 그래서 저는 발음과 억양을 신경을 쓰되 발음은 좀 어려운 단어들을 신경을 썼고 S 발음 이런 거 신경을 썼고요. 문장의 그 억양 같은 거는 문장이 끝날 때랑 시작할 때 요거를 좀 주의를 했어요. 끝날 때는 이렇게 좀 내리고 시작할 때는 탁 시작을 하고 고유명사 이런 거에 좀 탕탕 포인트를 줬거든요. 그 문장을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는 그 생각에 되게 빠르게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45초인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남는다고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15초 정도 남았고. 그러니까 시간 안에 못 말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발음, 특히 어려운 단어 발음은 다시 말해도 점수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딱하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좀 되게 자연스럽고 뻔뻔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제가 본 제시문은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하는 그 멘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승무원이 된 것처럼 되게 뻔뻔하고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면서 좀 읽었어요. 그리고 파트 2는 이제 사진을 묘사하는 건데 요거는 선생님들마다 템플릿이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진짜 템플릿을 딱 해놓고 그냥 계속 읽다 보면 잘 때도 그냥 그 템플릿을 쭈르륵 읊을 정도로 템플릿이 쉽고 특히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사진은 어디서 찍힌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처음 본 이 사진에서 처음 본 거는 중심 인물, 중심 사물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사람 옆에 이 물건 옆에 나는 또 무엇을 보았고 그것의 특징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인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중심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인상착의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이렇게 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파트 3는 이제 정말 간단한 질문들을 묻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3개의 질문을 하는데 빨래에 대해 나왔다. 그러면 너희 집에서 빨래 누가 하니? 1번, 2번. 얼마나 자주 빨래를 하니? 3번. 빨래를 할 때 워싱머신 같은 거는 어디서 사는 걸 추천하니? 이런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정말 단순한 질문이지만
대답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준비하는 시간이 3초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빠릿빠릿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 대답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 좀 갈리긴 할 텐데, 뭐 어디서 사니? 이유는? 이렇게 묻기 때문에 난 어디서 사. 이유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이 이유가 좀 신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신박하게 대답하려고 많은 표현들을 좀 보고 갔어요. 5대 구문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5대 구문을 활용해서 답을 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5대 구문은 can 동사, should 동사, need 동사, it is 형용사, to 부정사, 그리고 there are 명사, 요렇게 5개. 굉장히 단순한 구문이지만 막상 그 이유를 대입해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 많은 표현들을 보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트 4는 이제 표를 보여주고 그 표에 대해서 이 음성으로 질문을 던져요. 집중을 해야 되고 일단 표를 한 45초 정도 보여주는데 일정표를 보여줄 때가 있고 하기 뭐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하기 하는 문제랑 일정표 문제랑 둘 다 연습을 했어요. 근데 보통 요즘에는 일정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준비 시간이 3초, 대답하는 시간이 15초.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대답하는 시간이 30초. 그래서 이 준비 시간이나 표에 있는 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줄 때 표에 사람 이름이나 뭐 행사 이름, 뭐 일정 이름들이 좀 단어들이 좀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 발음하는 연습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일정표를 한번 쫙 봐요. 그래서 보통 질문은 나 뭘 하고 싶은데 이때 이거를 해도 될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일정표를 보니까 일정이 있어. 그러면 unfortunately 하면서 너가 이때 무슨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만약에 가능할 때가 있어요. 이게 캔슬됐다고 표에 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스케줄들이 캔슬이 돼서 너가 이때 약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정을 이 사람이 나 그날의 일정 말해줄래? 이렇게 하면은 일정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보통 2개의 스케줄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표에 나오는 사람이. 그러면 너 이때 2개의 스케줄이 있고 첫 번째 이런 스케줄이고 두 번째 이런 스케줄이야 할 때 첫 번째랑 두 번째 스케줄을 표현을 다르게 해주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뭐 강연에 대한 일정표라고 하면은 첫 번째 강연은 누가 이 강연을 해줄 거야 라고 하거나 이 강연은 누구에 의해 진행될 거야 이렇게 2개의 표현을 쓰라고 하셨어요. 뭐 수동태랑 능동태 이렇게 적절히 섞어서 쓰면은 더 풍부한 표현이 나오겠죠? 스피치나 강연, 렉처,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는 기부 동사를 쓰면은 좋고 뭐 디스커션이나 워크숍 같은 좀 거는 리드라는 동사를 쓰면은 더 좋다고 하셨어요. 파트 5는 전화에 대한 질문이에요. 전화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주는 그런 전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었을 때 준비 기간 동안 이런 해결책을 줘야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써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템플릿이 있는데 나 처음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 나 누구누구고 너의 이런 문제에 대해 들었어. 그리고 뭐 문제점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in the case 하면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결책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은 한 2개 정도 있는 게 좋거든요. 나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하고 해결책을 탁 던져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문제점이 회사가 집이랑 멀어서 너무 힘이 든다.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운영을 하는 건 어때? 아니면 회사 근처에 집을 얻어서 자취를 하는 건 어때? 이렇게 2가지 뭐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해결책에 대한 결과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By doing so, we'll be able to 동사 이렇게 이런
내가 제시해준 해결책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이게 내 제안이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이렇게까지 하는 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템플릿을 서론, 본론, 결론을 딱 외워서 그 안에 내가 해결책만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파트 6은 보통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찬반,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거나, 두 번째 장단점, 세 번째 택일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은 찬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본론에는 이제 그것을 동의하거나 비동의하거나 그걸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나 이걸 고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거에 대한 결론. 뭐 동의 같은, 저는 이제 시험 때 동의하는 문제가 나와서 동의를 한다고 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동의를 해. 그거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랬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동의한다. 요렇게. 이 이유를 말할 때 most of all 아니면 뭐 first of all 이걸 쓰는 걸 좋다고 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5대 구문 있잖아요. 주어 can 동사, 뭐 it is 형 투부정사, there, noun 이렇게 선택해서 이유를 말하면 좀 더 논리적인 답안이 되겠죠. 그리고 사례를 제시할 땐 뭐 when I was young, when I was in high school 하면서 내 사례를 얘기해주고 so 그래서 이런 결과를 냈다. 그 다음에 therefore, I think 어쩌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레벨 7을 받았고 저는 이제 서초 CBT 시험장에서 봤는데 대기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험 장소로 가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한 칸 띄고 한 칸 이렇게 앉을 줄 알았는데 그냥 다다다다닥 붙어서 시험을 보고 엄청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내 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주변 잡음이 일단 들어가고요. 내가 크고 또박또박 말하지 않으면 그냥 뭉개져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발음을 최대한 또박또박 하는 게 좋고 빨리 말해야 된다고 그냥 뚜루룩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또박또박 말을 해야 이 난장판 속에서도 내 음성이 들어가서 채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전에 이 어플을 써서 연습을 했어요. 이게 내가 말한 거 시험 모의 테스트 같이 볼 수 있는 건데 내가 말한 거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파트 1에서 파트 6까지 한 2번 정도 돌려보고 들어갔고 다음에는 뭐 또 시험을 보게 되면은 좋은 결과와 과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